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는 지역의 위치와 특성 1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중심지 온라인 답사 결과 잘 발표했었죠. 오늘은 주제 마무리부터 시작해서 이번 단원의 마지막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 있는 생활용품을 사거나 여러 시설을 이용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지도에서 찾아 선으로 이어봅시다 했어요. 자, 잠깐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과일을 사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료를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 다음 세 번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마지막.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과일 사려면 이 중에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네, 시장으로 가면 좋겠죠. 그 다음에 진료를 받으려면 어디로 할까요? 네, 병원이나 의원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른 고장으로나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기차역으로 가면 좋겠죠. 그 다음에 행정을 처리하려면 구청이나 시청을 가면 좋겠죠. 자, 이렇게 보면 지역의 중심지에는 이런 시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차나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터미널도 있고요. 기차역도 있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도 모여 있고, 병원도 있죠. 그럼 지역의 중심지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죠? 중심 기능이 있는 기관이 함께 모여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중심 기능이 있는 기관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고장의 중심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심지에 가면은 버스 터미널, 병원이나 의원, 시장, 그 다음에 그런 어 그런 기관들이 좀 한 곳에 모여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거 우리 공부했고요. 자, 우리 지역과 다른 지역의 모습을 비교해 봅시다 했어요. 교과서 52쪽입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주고받은 편지를 읽어봅시다 했어요. 자, 진서에게 한번 볼까요? 진서에게. 안녕. 내가 사는 곳은 충청남도 천안시야. 천안시는 충청남도 교통의 중심지야.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이 있어서 사람들이 다른 고장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천안에 많이 온단다. 역이나 터미널에 가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주변에 상점들도 많이 생겼단다. 교통이 편리해서 아파트나 회사 건물도 많이 생기고 있어. 언제 한번 천안에 놀러 와. 그럼 안녕, 도훈이가. 자, 그러면 이 도훈이에게 진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도훈이에게. 볼게요. 안녕.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살고 있어. 제주관광의 중심지인 중문 관광단지를 소개할게. 천재연 폭포, 여미지 식물원, 다양한 박물관 등이 있단다. 해수욕장도 있어서 여름에는 사람들이 해수욕을 하러 와. 휴가철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하러 온단다. 관광객을 위한 상점도 많이 생겼고, 상점에서는 여러 가지 특색 있는 제주도 상품을 팔고 있어. 이곳에 한번 놀러와. 잘 지내? 진서가. 자, 지금 도훈이와 진서가 쓴 편지를 한번 읽어보니까 지역이 달라요. 충청남도 천안시,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에 살고 있는데 양쪽의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요? 잘 한번 읽어보세요. 그죠? 예, 둘 다 상점이 많이 모여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공통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예, 큰 건물이 있다는 것도 공통점이 되겠죠. 그죠? 예, 큰 건물이 있다는 것도 공통점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라는 것도 공통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그죠? 차이점은
사람이 많이 모이긴 하는데 모이는 이유가 다르다 것이죠. 천안은 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죠? 예. 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천안의 특징이지만 제주도 서귀포시는 관광으로 모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특징이죠. 예. 그래서 이 제주도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관이나 자연 경관을 보러 그죠? 박물관이나 자연 경관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공통점이지만 그 모이는 이유가 천안과 제주도 서귀포시는 매우 다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공책에다가 중심지를 소개하는 편지를 써서 다른 지역에 사는 친구와 교환하고 우리 지역과 다른 지역의 중심지의 모습을 비교해서 말해 봅시다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과제를 하나 낼게요. 공주시의 중심지를 소개하는 편지. 위에 있는 친구처럼 공주시의 중심지를 소개하는 편지. 여러분 사회공책에 한번 써보시고요. 또 하나는 충청남도의 중심지를 소개하는 편지를 써보세요. 공주시의 중심지를 소개하는 편지와 충청남도의 중심지를 소개하는 편지를 여러분 사회공책에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쓰고 나서 내가 좀 잘 썼다, 자랑하고 싶다 하는 친구는 선생님에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꼭 공책에다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3쪽 가보겠습니다. 자, 중심지의 미래 모습을 상상하여 나타내 봅시다 했어요. 자, 미래의 중심지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지역의 중심지가 어떤 모습으로 달라지면 좋을지 친구들과 의논해 써봅시다 했어요. 자, 이거는 우리 어제 그 친구들이 발표한 자료가 있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어제 친구들이 조사한 내용 중에 공주의 공산성이 있는데 공산성이 지금은 성만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역사 유적지이지만 예전에는 그러니까 백제 시대 그리고 조선 시대에는 이 공산성이 이 공주 지역의 행정의 중심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가보면 공산성이 행정의 중심지라는 느낌은 안 들고 관광의 중심지이잖아요. 그래서 이 중심지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고장의 중심지는 이런 모습인데 미래에는 지금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만들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써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바꾸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지금이 있는 곳에서 바꾸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답사하다 보니 우리 지역의 중심지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 미래의 중심지는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달라지면 좋을까? 나는 우리 지역 중심지에 나무가 별로 없는 것 같았어. 나무를 더 많이 심어서 공기가 맑은 중심지가 되었으면 좋겠어. 중심지 곳곳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쓰레기통이 있었는데 냄새가 많이 나고 주변이 더러웠어. 이제 거리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으니까 담배꽁초 쓰레기통도 없애서 깨끗한 중심지가 되었으면 좋겠어. 나는 책 읽기를 좋아하는데 우리 지역의 중심지에는 도서관이 없는 것 같아. 도서관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 자, 이 내 친구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까 내 친구 이야기 중에 새롭게 만들고 싶은 게 있었죠. 그죠? 우리 지역에서 중심지에는 나무가 별로 없으니까 나무를 많이 심어서 공기가 맑은 중심지가 되면 좋겠다는 친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이건 새롭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바꾸고 싶은 거에는 여기 친구들 중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쓰레기통이 냄새가 많이 나서 주변이 더럽다. 그래서 담배꽁초를 없앨 수 있는 그런 중심지가 되면 좋겠다라고 바꾸고 싶은 것을 말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살고 있는 고장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중심지에서 새롭게 만들고 싶은 것, 그죠? 새롭게 만들고 싶은 것, 바꾸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서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중심지의 미래의 모습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해 봅시다 했는데요. 여러분이 그 중심지의 미래 모습을 여기 빈칸에다가 그림으로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그린 거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 친구는 우리 지역의 중심지는 도서관이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공원이 있으면 좋겠다. 자전거 길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고장이나 지역의 중심지가 어떻게 달라지면 좋겠는지 이 빈칸에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단원에 여러분 또 이번 단원을 공부하는 동안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같이 한번 평가를 해볼게요. 자, 위에서 내려다본 땅의 실제 모습을 일정한 형식으로 줄여서 나타낸 그림을 뭐라고 했죠? 이거 맞나요? 자, 지도 맞았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지도의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지도는 정해진 약속에 그려야 한다. 맞나요? 2번, 옛날에는 지도를 땅, 나무, 돌 등에 그렸다. 3번,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은 모두 지도라고 할 수 있다. 4. 지도란 위에서 내려다본 땅의 모습을 일정한 형식으로 줄인 것이다. 5. 지도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곳을 보기 위해 필요하다. 자, 이 중에 알맞지 않은 거 뭘까요? 선생님은 3번 같은데 한번 볼까요? 네. 위에서 내려다보긴 했지만 정해진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에 따라서 그래야 지도가 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했어요. 우체국의 동쪽에는 시장이 있다. 공원의 남쪽에는 우체국이 있다. 혜진이네 학교 북쪽에는 시청이 있다. 혜진이네 학교 동쪽에는 우체국이 있다. 시청의 서쪽에는 혜진이네 학교와 시장이 있다. 자, 맞는 거 뭘까요? 3번 아닐까요? 한번 볼까요? 네, 맞았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방위와 방위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방위란 방향의 위치를 의미한다. 동서남북 방위를 통해 위치를 나타낼 수 있다. 방위표가 없는 지도에서는 아래쪽이 서쪽이다. 방위표가 없는 지도에서는 위쪽이 북쪽이 된다. 방위표를 이용하면 건물의 방향에 관계없이 위치를 나타낼 수 있다. 자, 알맞지 않은 거 몇 번일까요? 선생님은 3번 같아요. 네, 알았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기호와 법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했어요. 기호에서 사용하는 색은 모두 검은색이다. 기호와 법례는 마음대로 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 기호는 지도에 쓰인 약속된 그림과 그 뜻을 나타낸다. 법례를 보면 지도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법례는 학교, 우체국, 논 등을 지도에 간단히 표시하려고 사용한 그림이다. 자, 이거 뭘까요? 자, 4번 같은데 법례를 보면 지도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맞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지도는 땅의 실제 모습을 줄여서 나타냅니다. 지도에서 실제 거리를 줄인 정도를 뭐라고 하죠? 예, 이것은 축척이라고 해요. 그러면 7번 문제는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했어요. 지도에서 땅의 높낮이는 색깔이나 무엇으로 나타낼까요? 색깔이나
분고 선 맞나요? 오, 맞았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우리 생활에서 사용되는 지도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자, 지도가 아닌 것. 공원 약도, 길 안내 앱, 학교 안내도, 지하철 노선도. 이건 다 지도지만 위성 사진은 그냥 사진이죠. 자, 이건 그냥 사진이에요. 고장 사람들이 어떤 일이나 활동을 하기 위해 많이 모이는 곳 이게 뭘까요? 예, 우리 많이 공부한 중심지겠죠. 그 다음 아버지 중심지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군청에 서류를 내려가셨다. 좋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 가족들과 산에 올랐다. 어머니께서 시장에 가서 저녁에 먹을 생선을 사오셨다. 제주도에 있는 친구에게 편지를 쓰려고 우체국에 갔다. 주말에 천안에 사시는 이모 댁에 가기 위해서 엄마와 버스터미널에 갔다. 이거 다른 건 다 중심지인데요. 2번 공기는 어느 중심지에만 있는 게 아니죠. 이건 어디에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심지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 다음 중심지의 종류가 아닌 것입니다. 교통의 중심지, 자연의 중심지, 상업의 중심지, 관광의 중심지, 행정의 중심지. 자, 자연의 중심지가 아니겠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빈칸에 가나 다라를 끌어다가 중심지 답사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해 보세요 했어요. 자, 우리가 답사하려면은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중심지에 가서 자세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답사한 결과를 정리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그것을 친구들에게 발표를 해야 되겠죠. 잘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아래 설명이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선택입니다. 어떤 곳에 직접 찾아가 조사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답사라고 하죠. 그래서 면접은 틀렸죠.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중심지를 답사할 때 주의할 점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뭘까요? 보호자와 함께 답사한다. 카메라와 노트를 준비한다. 더운 여름에는 밤에 답사한다. 가능하면 답사할 장소에 미리 연락한다. 중심지에 위험한 점이 없는지 미리 확인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3번은 꼭 해야 될 것은 아니에요. 예. 가능하면 낮에 밝을 때 부모님과 함께 가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대화를 읽고 사람들이 중심지에 모이는 까닭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보라고 했어요.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도청에 가서 일을 처리할 게 있어서 시내 다녀왔단다. 시내 간 김에 도청 주변에 있는 백화점에 가서 서영이 새 신발도 사왔지. 와, 고맙습니다 했어요. 자, 이거 뭘까요? 중심지에 모이는 까닭. 1번 맑은 공기 마시기 위해서, 2번 공부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이용하거나 구하기 위해서, 조용한 환경에서 기분 전환하기 위해서, 농가 밭에서 필요한 작물을 기르기 위해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15문제 풀어봤는데 여러분 다 맞았나요? 예, 다 맞은 친구들은 이번 단원을 공부를 굉장히 잘한 거예요. 자, 이번 단원 지역의 위치와 특성을 통해서 아마 지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중심지에 대한 것을 공부를 잘 했기를 바라요.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지역의 위치와 특성을 넘어가서 우리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단원 마무리하느라고 여러분 수고 많이 했어요.